여러분 이스타TV와 함께하는 카멜 모니터, 카멜 프리즘 모니터 CPM1410i입니다. 네. 새롭게 출시된 14인치 가성비 모델입니다. 안 무겁다. 안 무겁죠? 556g이고 가볍고 얇아요. 보면 딱 봐도 얇잖아. 네. 16대 10, 16대 9, 4대 3 다양한 비율이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그거죠? 노트북 쓸 때 보조 모니터. 그래. 요즘 그 투 모니터 있어야 듀얼로 해야 일어나기가 좀 편하잖아. 맞아. 듀얼 아니면 난 불편해서 못 쓰겠더라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미러링해서 쓰는 거,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전용 모니터로 네. 쓸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 커버까지 주는구나. 요거 기본이에요. 아하. 그냥 같이 드린대. 근데 되게 가볍다. 그냥 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다가 이스타TV 구독자를 위한 20% 할인까지. 아하. 카멜이 저희가 좀 광고를 자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요. 네, 친하죠. 그렇습니다. 자, 카멜 프리즘 모니터 CPM1410i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뭐가 왔을까요? 대한민국 대표팀 유니폼이 왔네요. 네, 와, 드디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팀 유니폼 왔습니다. 드디어 네. 태그됐어.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조규성의 6개월 됐구나 진짜. 네. 6개월 됐어요. 참 시간 빠르다. 벌써 반년 지났네. 네. 그리고 벌써 시즌이 끝났죠. 이렇게 사실 시즌. 벌써는 아니에요. 저는 올 시즌 굉장히 느리게 갔다고 생각합니다. 좀 길었나요 올해가? 왜냐면 길긴 중간에 길었어. 월드컵 있었잖아. 그리고 나는 평소보다 되게 빨리 갔는데. 리그 개막도 빨랐어요. 한 2주인가 빨리 했어. 프리미어리그 8월 맞아. 5일인가 막 이렇게 맞아, 했으니까. 맞아. 원래 보통 프리미어리그 라리가가 중순쯤에 비슷하게 딱 하고. 시작해요. 동시에 아. 그 2023, 2024 시즌은 프리미어리그랑 라리가랑 개막일이 똑같거든요. 그래요? 근데 2022, 2023 시즌은 프리미어리가 좀 빨랐어요. 맞아요. 네, 형철이 네. 얘기하듯이.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여왕 서거 때문에 일정 딜레이도 맞아. 네. 생각해보니까 올해가 다른 시즌보다 길었고 주중 새벽 경기도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월드컵 때도 이랬고. 그러니까 이제 피로가 좀 많이 누적됐는데 하지만 한 경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짜 마지막 결승전. 경기죠. 진짜 시즌 파이널 마지막 중에 경기. 파이널이죠. 네. 네. 가장 시즌 치르면서 가장 재밌는 경기가 이 대체로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기도 하고 일단은 내지는 일찌감치 나왔죠. 맨체스터 시티랑 인터밀란. 사실 토너먼트에서의 대진 차이는 좀 있었어요. 네. 왜냐면 맨체스터 시티가 솔직히 좀 혹독한 일정을 보는 게 맞고 맨시티는 진짜 그냥 다 부수고 올라온 그런 느낌이에요. 뭐다 바이에른 뮌헨이랑 레알 마드리드인데 이 이상으로 어려운 팀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의 대진 난이도가 좀 컸는데 근데 인테르가 포르투, 벤피카, 밀란을 잡았잖아요. 이 팀들도 굉장히 껄끄러운 팀인 건 맞습니다. 일단 벤피카, 유벤투스를 조별리그에서 눌러버리고 온 팀이고 요즘 시즌 때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벤피카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벤피카의 전술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심자기의 맞춤 전술이 좋았다. 제가 이제 벤피카 1, 2차전 중계했었잖아요. 네. 실점이 있긴 했는데 생각보다 인터밀란이 그런 공격적인 부분에서 잘 풀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고전에 썼던 건 포르투전이 되게 빡셌어요. 포르투전. 네, 저는 이제 포르투전 중계를 했었는데 그래도 한 골 차의 승리를 잘 지켜내는 리드를 지켜낸 상황이 있었고 밀란 더비도 뭐 피올리 감독의 밀란이 슬슬 이제 전술이 좀 읽히고 지금 밀란 뭐 스쿼드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고 이렇다고 하지만 자주 만나는 팀이잖아요. 그래. 네. 근데 그런 팀이고 더비 매치를 준결승에서 치른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번에도 최근에 밀란 더비에서 인테르가 좀 강세를 보여줬듯 심자기 감독이 이겼다. 그래서 결승까지 올라온 인테르가 되겠습니다. 저 밀란도 나폴리 잡고 올라온 거예요. 맞아요. 대단한 거야. 역시 쉬운 상대가 아니었죠. 일단 챔피언스리그 득점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홀란드는 챔스 득점왕을 뭐 거의 따냈다고 해도 프리미어리그는 일단 뭐 득점은 확정됐고 그렇고, 이제 챔피언스리그도 사실상 이거는 뭐 이거는 봐야 된다. 그럼요. 12골이에요. 엘링 홀란도 이제 잘츠부르크에서 챔피언스리그 데뷔할 때부터 보면 예. 은근히 챔스에서 골 운도 따르고 예. 실력도 좋고 맞아. 제 생각에 나중에 이 혼란이 과연 호날두가 가지고 있는 단일 시즌 최다골 기염에 혼란이 프리미어리그는 넘었잖아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그 부분에 도전을 할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챔스 총득점. 총득점. 호날두가 어쨌든 역대 최다골이잖아요. 네, 챔스하면 호날두죠. 메시는 이제 그거를 못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홀란은 지금 페이스만 놓고 보면 사실 미친 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리잖아요, 이 선수가. 그래서 이제 경신이 참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엘링 홀란과 챔피언스리그 어쨌든 이번 결승에서도 역시 활약이 좀 기대가 되고 제코 뭐 바렐라 라우타로 루카쿠가 있는데 요즘의 폼을 보면 역시 라우타로가 또 득점력이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루카쿠도 은근히 쏠쏠한 한 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도 이제 인텔의 기대 요소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일단 과정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가 대다수 예상일 거예요. 경기 주도하고 볼 안 내주고 맨시티가 좀 일방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디테일한 예. 거는 더 뜯어봐야 알겠지만 그냥 큰 틀에서만 놓고 봤을 때 경기 양상 어떨 것 같아라고 누가 예를 들어 나한테 네. 물어보면
맨시티가 약간 두들기고 인테르가 막아서면서 역습으로 잘 노리지 음. 않을까?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딱 그 느낌이죠. 왜냐면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아무래도 볼을 소유하고 간수하고 중원의 수적으로 만들기에 너무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선수들의 개개인의 역량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전술적인 어떤 스타일만 보더라도 맨시티는 역시 볼 소유와 지배를 우선시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 넣어줄 선수가 좀 많은데 엘링 홀란은 물론이고 여기에 균도한 터치의 사나이. 요즘 진짜 미쳤죠. 중요할 때는 기가 막힙니다. FA컵 결승 미쳤지. 만약에 그 FA컵 결승처럼 또 막 13초 만에 골을 넣고 이런다면 그럼 맨시티 우승 확률이 거의 9분응선은 넘었다고 봐도 아니 균씨는 사실 네. 뭐 리그 막바지도 그렇고 지난 시즌이었죠. 그래,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시즌 아스톤 빌라전 마지막 때 음. 이런 큰 경기에서 클러치가 엄청 좋았단 말이야. 올 시즌 에버튼전이나 또 이번 맨유전이나 아주 대단하고 데브라이너 역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할 때는 후방 자원들까지도 골을 넣어줘요. 뭐 디아스톤스 같은 선수들도 이렇게 세트피스 때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데 상대는 이제 인테르잖아요.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인테르는 역시 수비적으로 맨시티에게 대응할 공산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맨시티는 득점 패턴을 역시 다양하게 만들 궁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엘링 홀란, 균도한, 데브라이너는 물론이고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윙포워드의 박스 타격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릴리시도 슈팅은 좀 아쉽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레알전에 골을 넣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윙포워드로 뛰었을 때 활동량 많고 연계 잘하고 움직임 좋고 다 좋거든요. 딱 하나 아쉬운 포인트가 결국은 저 박스 타격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 베실바가 그런 득점력을 많이 보여줬느냐라고 봤을 때 좀 애매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릴리시는 물론 키패스는 잘 넣어주지만 슈팅 능력은 아쉽다. 근데 그래도 왼쪽은 그릴리시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오른쪽은 베르나르도 실바가 나올지 포든이 나올지 마레즈가 나올지 마지막까지 페카르디올라도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랬던 시기가 있어요. 그릴리시 마레즈가 갑자기 동시에 살아났었던 시기가 네. 요즘에 있었거든요. 중반기 때 그리고 마레즈가 또 요상하게 스탯을 잘 쌓는단 그 말이야. 장갑 낀 마레즈는 특히 그래. 제가 볼 때 결승 때도 마레즈 강제로 장갑 씌워야 돼. 네. 예, 이스탄불인들은 그냥 장갑 끼고 하라고. 그렇지, 네. 그렇지. 지금 청영에 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스탄불에. 예. 어쨌든 제 생각에는 베르나르도 실바를 레알전이나 뭐 이런 경기에서 쓴 이유는 상대 윙포워드에 대한 견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비니시우스를 오른쪽 수비수 한 명만 막기 힘드니까 그렇지. 윙인 베르나르도 실바까지 협력을 해서 같이 막아야 그나마 조금 견제할 수 있다. 근데 인테르는 잘 보면요. 레알이나 바이에른 뮌헨이랑 다르게 윙을 두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윙백이죠, 윙백. 예, 윙백 그리고 그나마 이제 스토퍼가 올라와서 얼리 크로스를 뿌리는 스타일이지 깊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뭐 비니시우스처럼 막 상대 박스 넓은 공간에 막 올라와서 드리블을 하고 막 개인 능력으로 골을 넣고 이런 선수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르나르도 실바의 수비 가담이 레알전 바이언전보다는 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자리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한 방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중용될 수 있는데 포든이 될 수도 있고 마레즈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안 풀렸을 때는 세트피스 이런 한 방도 중요할 거고. 맞아요. 네. 디아스 스톤스의 그 맨시티가 그게 있습니다. 단순히 올려서 센터백 헤더로 골을 넣는 게 아니고 일단 먼 쪽으로 올려요. 먼 쪽의 선수가 한 번 받아줘요. 앞에 있는 선수가 바로 골을 넣는. 결국 이제 포스트 플레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두 번째 공격이 오히려 잘 될 때가 있거든요. 프리킥의 경우도 앞쪽으로 주고 앞쪽의 선수가 뒤로 한번 풀어줄 때 반대편에 위치한 선수가 골을 넣는 이런 2차 공격이 좀 잘 돼 있는 팀이 맨시티라고 생각합니다. 자, 확실히 맨체스터 시티는 그런 공격력, 결정력 이런 쪽으로 얘기한다면 인터밀란은 반대로 이제 수비거든요. 이제 일단은 버텨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버텨야죠. 진짜 초반에 상대 실수를 유도해서 득점을 해서 인터밀란이 조금 더 편하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그래도 잠그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인테르의 강점 어. 다르미안, 아체르비, 바스토니. 이 백스리가 뭐 선수들 이제 다르미안의 옛날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좀 불안하지 않아요 하실 수 있는데 인터밀란 최근 다르미아는 달라요. 잘해요. 네. 어쨌든 밀란 상대로도 막 테오 같은 선수들, 레앙 같은 선수들, 뭐 레앙이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하지만 잘 막아내는 모습도 보여줬고 아체르비도 이 베테랑으로서 예. 정말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고 바스토니도 역시 또 이 공격적인 관여 능력에서 바스토니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벤피카전이 바스토니 거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진짜 그 경기 잘했어. 보면은 전진성 너무 좋았고 어시스트 기록을 했고 그쪽에서 나가는데 얼리 크로스 위치에서 나가는데 네. 킥이 퀄리티가. 너무 정확해. 그리고 아체르비는 사실 영입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나이가 많잖아. 그래, 맞아. 그래. 근데 지금 아체르비가 제일 안정적이란 네. 말이야.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 백스리는 견고할 것 같아요. 근데 윙백에 있는 둠프리스, 디마르코는 수비가 좀 불안할 수 있거든요. 윙백이 불안하다는 건 미드필더 쪽에서 수비를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걸 뜻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텔의 라인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텔가 아무래도 이 경기는 맞불을 놓기는 쉽지 않고 조금 수비를 우선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수비를 우선시하면서 이것들만 나와주면 돼요. 오나나의 선방쇼, 백스리의 혼란에 대한 대인 수비, 그리고 혼란 쪽으로 수비가 당겨졌을 때 발생되는 수비 사이 공간을 미드필더가 잘 커버해 준다면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인테르도 수비적으로는 나는 준비할 만큼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막아지기 쉽지 않은 팀이
맨시티이긴 하지만 인테르는 이 상황들이 잘 맞물리면서 골대가 좀 몇 번 도와주고 또 오나나의 선방을 통한 공헌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집중력도 갖춰야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맨시티의 세트피스도 절대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2차 공격의 네, 부분. 그쵸. 자, 인텔의 한방 주목하러 중거리 슛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인테르가 네. 제가 볼 때 골을 넣는다면 중거리 슛이 가능성이 좀 클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바렐라. 아 바렐라가 또 토너먼트에서 괜찮았거든. 그리고 역시 차라놀루. 킥력 좋은 선수들의 한방. 저는 그것도 있습니다. 맨시티가 역시 경기를 지배적으로 풀 거기 때문에 압박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엘링홀란은 압박을 안 해요. 엘링홀란은 역습이나 한방을 위해서 위쪽에 그냥 남아있는 편이고 하더라도 제한 쪽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안 뛰는 쪽으로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올라와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보통 그게 데브라이너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래쪽에 남아있는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균도안이에요. 균도안은 기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균도안은 뛸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균도안이 압박을 못하고 후방에 남아있을 때 오히려 로드리랑 스톤스 중에 한 명이 올라가서 또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맨시티가 순간적으로 미드필더의 무게가 좀 위쪽으로 쏠리고 막상 아래에 남아있는 균도안은 수비 커버가 안 되면서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 맨시티가 열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 여기서 바렐라나 차라놀루가 볼을 넘겨받고 중거리 한 방을 때린다면 그러면 의외로 맨시티의 위기가 어쩌면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 중거리 슛을 내지는 걸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바스토니가 갑자기 전진해가지고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 올려서 반대쪽으로 잘 공간 빈 공간을 붙여준다. 이런 시나리오도 아마 심자희 감독의 머릿속에는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중거리 슛 혹은 후방의 스토퍼들이 보여주는 얼리 크로스. 이 패턴들이 이제 인텔에게는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요즘에 라우타로가 살아났어요. 맞아요. 요즘에 어떤 자세로든 골을 넣고 있는데 구석으로도 임팩트가 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라우타로의 한방 능력도 역시 이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 좀 주목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터밀란이 이 챔피언스리그까지 결승까지 오기에 굉장히 좋은 커리어를 쌓아왔고 이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공격진에서의 리스크가 저는 가장 큰 과제였다고 봤거든요. 근데 후반기 들어오면서 조금씩 살아났단 말이에요. 네. 형철이가 앞서 라우타로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맨체스터 시티 수비진을 생각하면 이거를 투톱 가동돼도 뚫기는 힘들다. 왜냐면 얘네 보면 일단 느린 선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진짜 다 발 빠르고 다 공을 잘 차. 맞아. 운반 능력 좋고 네. 속도 빠르고. 그래서 맨시티는 결국 그 부분입니다. 아칸지, 아케, 디아스, 스톤스, 워커. 거의 제가 볼 때 이 선수들이 안에서 그냥 출전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특히 뭐 드리블러 막는 워커는 네. 이거는 뭐 대단하죠. 다 너무 빨라요. 네. 근데 이제 변수는 아케 출전 여부입니다. FA컵 결승 때 결국 못 나왔어요. 아, 예, 맞아요. 네, 근데 아케가 나와야 왼쪽에 아케, 오른쪽에 아칸지, 좌우 센터백이 갖춰지면서 볼 배급과 수비 안정감이 조금 더 올라오거든요. 특히 왼발 선수가 왼쪽에 서는 게 메리트가 되게 큽니다. 그치? 예. 볼 배급이 빨라져요. 만약에 아케가 못 나오면 왼쪽에 아칸지가 서는데 아칸지는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볼을 주는 데 있어서 템포가 좀 느려지거든요. 이거는 맨시티가 지배적으로 공격을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템포입니다. 근데 템포를 운용하려면 후방에서 볼 배급을 빠르게 줘야 되는데 그 템포가 느려지면 생각보다 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후방 빌드업의 속도는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되고 그래도 맨시티의 경우는 뭐 아케가 나오건 안 나오건 떠나서 후방의 모든 자원들이 다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인텔의 투톱을 상대로 역시 맨시티의 백스리가 보여줄 견고함은 기대가 된다. 에데르송도 이번 챔피언스리그는 선방이 좋으니까 네, 에데르송이 또 어떤 선방을 보여줄지도 주목을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인터밀란은 제코 라우타로 혹은 루카쿠 라우타로가 될 건데 이 둘이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백스리 라인을 어떤 식으로 상대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아마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마 맨시티 팬분들은 다 그 마음일 거예요. 그 바이언전이랑 레알전에 에데르송이 진짜 선방으로 좋은 역할을 한 건 맞는데 아직도 못 믿어올 겁니다. 아 그래도 불안하다. 그렇지. 왜냐면 중거리 슛 날아오면은 에데르송이 맞기에는 사실 제일 취약하거든요. 어제 리치가 그래. 길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텔은 역시 중거리 슛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에데르송은 그 선방을 챔스에서 보여주긴 했으나 여전히 위험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지금 많은 해외 축구 팬들이 그거 주목하잖아요. FA컵도 이제 맨시티가 들었으니까 맨시티 트랩을 하느냐. 근데 인테르도 코파 이탈리아 들어가지고 그치. 이거 우승하면 더블이야. 더블이야. 맞아요. 리그도 어쨌든 챔스권에 들었기 그래. 때문에 의미도 크고. 만약에 챔스 우승하고 코파 들고 리그 그 챔스권 어쨌든 진출해서 네. 마무리했잖아요. 심작이 최고죠. 최고죠. 와. 와. 사실 뭐 스쿼드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큰 것도 아니었는데도 전반기 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아요. 시즌을 마무리한다면 그건 대단한 그리고 일이에요. 공격수도 결국 다 살려냈고. 네. 반대로 맨시티도 역사적인 트래블. 그치. 과연 이걸 이룰 수 있을지. 정말 재밌는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된다. 음. 일요일에 중계 있으니까 여러분 입중계 많이 놀러 오시고 찬우 형이 옵니다. 네. 찬호박 형님이랑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